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려는 그 순간 예비역 투스타 출신 어머니가 시댁에 급습합니다. 감히 내 딸을 때리고도 또 손을 올리려 해? 완벽한 관절기로 사위를 제압하고 미리 준비한 증거들로 현행범 체포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따뜻한 봄바람이 교정을 스쳐가는 오후, 초등학교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연은 교실 뒤편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29살의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진심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아이가 손을 흔들며 교실을 나서자 수연은 가방을 챙기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서지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 될 거야. 6시에 한강공원으로 와줘. 평소보다 신비스러운 톤의 메시지에 수연의 마음이 두근거렸죠. 지훈과 만난 지 1년 반이 흘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였고 수연에게는 따뜻하고 세심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항상 수연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죠. 수연은 지훈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며 행복해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지훈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지훈은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 지훈이 한쪽 무릎을 꿇으며 반지 상자를 열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수연이 대답하자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그는 수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은 결혼 후의 계획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준비했어. 내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 허니문은 유럽으로 가자. 지훈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수연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어머니 강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훈 오빠가 프로포즈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미영은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고 기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연한 걱정이 들었어요. 예비역 투스타 출신인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미영은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예비역 투스타 출신인 그녀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해졌어요. 지훈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미묘한 위화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수연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미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모성 본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수연을 대하는 모습을 관찰할 때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어요. 특히 수연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미영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려 했어요. 웨딩홀부터 드레스, 하객 명단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죠. 수연이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게 어떨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지훈은 겉으로는 웃으며 동의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미영은 딸을 도화 드레스를 입히며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수연아, 정말 행복하니?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엄마. 지훈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그 순간 미영은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기를 바라며 딸의 행복을 위해 침묵하기로 결심했죠. 웨딩홀에서 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영은 지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을 때 지훈의 표정에서 진정한 기쁨보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 수연의 동료 교사들과 인사할 때 그의 악수가 필요 이상으로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봤죠. 축하합니다. 수연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수연의 동료가 말하자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수연이가 집안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그 말에 동료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미영의 가슴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 지우는 수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미영에게는 명령처럼 들렸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팔짱을 꼈습니다. 신행길에 나서는 딸을 배웅하면서 미영은 수연을 꽉 안아주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연락해. 알겠지?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결혼 한 달이 지나자 수연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지훈의 관심이 점점 질식할 듯한 감시로 변해갔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마다 지훈은 수연의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치마가 너무 짧지 않나? 남자 동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수연은 처음엔 지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여자로서 조심해야 한다는 그의 조언이 합리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졌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향수는 뿌리지 말 것, 동료들과의 회식은 참석하지 말 것. 여보, 오늘 민서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결혼한 사람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좋아 보이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지훈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를 줄여갔어요.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연락을 받지 않게 되었죠. 지훈은 수연의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문자야? 왜 바로 답장하지 않았어? 그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압박적이 되어갔어요. 학교에서도 수연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회식이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수연아, 요즘 왜 이래?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동료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수연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지우는 수연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하라고 했어요. 누구와 대화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점심은 누구와 먹었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죠. 남편이 아내의 일상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훈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지훈은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 와? 연락도 없이. 수연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길어져서. 하지만 지훈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다음부터는 늦을 때 미리 연락해.
남편이 걱정한다고. 수연의 핸드폰에는 지훈이 설치한 위치 추적 앱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지훈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수연은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엄마와의 통화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지훈이 옆에서 듣고 있을 때가 많았고, 혼자 있을 때 전화를 걸어도 누구랑 통화했어? 라는 질문이 따라왔죠. 수연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년이 지나자 지훈의 통제는 물리적 폭력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날 때 문을 세게 닫거나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어요. 수연은 그저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훈을 달래려 노력했죠. 여보, 무슨 일 있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그 남자 선생님이랑 복도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 그게 결혼한 여자가 할 행동이야? 수연은 당황했어요. 그저 업무상 대화를 나눈 것 뿐이었는데 지훈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의아했죠. 정말 업무 이야기만 했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수연이 해명하려 하자 지훈의 손이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오해? 내가 직접 본 걸 오해라고 해?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자 수연은 아픔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훈은 곧 손을 놓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사업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지훈은 수연을 안으며 속삭였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남자들이 너를 보는 시선이 신경 쓰여서. 수연은 지훈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의 폭력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친구 정민서의 전화를 받았을 때였어요. 민서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수연이 반가워하며 통화하는 모습을 본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통화를 마치자 지훈이 다가왔어요. 몇 번 말해야 알겠어?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서는 제 절친한 친구예요. 왜 연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연이 반박하자 지훈의 손이 수연의 뺨을 때렸어요. 아, 수연은 뺨을 움켜쥐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훈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려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해? 그의 논리는 왜곡되어 있었지만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꽃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그는 무릎을 꿇고 수연에게 사과했습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용서해 줄래?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용서했어요. 이후 지훈의 폭력은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화를 내고 때린 후에는 반드시 사과와 선물이 따라왔어요. 수연은 점점 어떤 행동이 지훈을 화나게 할지 예측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죠. 친구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고 학교에서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화장실에서 동료 교사가 수연의 팔에 난 멍자국을 발견했어요. 수연아, 이거 어디서 다쳤어? 수연은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변명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정민서는 수연과의 연락이 끊긴 지 석 달이 지나도록 계속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민서는 수연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결혼했다고 해서 친구까지 버릴 수연이가 아닌데. 오후 5시 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수연을 발견한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위고 침울한 표정의 수연이 있었죠. 수연아. 민서가 부르자 수연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서야? 왜 여기?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수연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수연아, 너 왜 이래? 살이 많이 빠졌네.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 생활 적응하느라 좀 바빠서. 그런데 민서야, 나 지금 급해서 먼저 가볼게. 수연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하자 민서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야 하며 아픔을 호소했어요. 민서는 수연의 소매가 살짝 올라간 사이로 보이는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아, 이거 뭐야? 민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수연은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문에 부딪혀서.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서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죠. 예비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던 민서는 가정폭력의 징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랑 잠깐 커피 한잔 하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민서가 간절히 부탁하자 수연은 시계를 보며 망설였어요. 지훈 오빠가 6시까지 집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말에 민서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전 수연은 누구에게도 시간을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10분만, 정말 10분만 이야기하자. 민서의 간절한 부탁에 수연은 마지못해 근처 카페로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민서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수연아, 지훈이가 너한테 손을 대는 거야?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훈 오빠는 나를 사랑해서. 수연이 부인하려 하자 민서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연아, 나는 내 친구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해봐. 민서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야, 나는 정말 괜찮아. 그냥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서는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사랑하는 사람이 때리는 건 절대 정상이 아니야. 그 순간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의 전화였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졌죠. 여보세요? 네,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통화를 마친 수연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정말 가봐야 해. 늦으면 큰일 나. 민서는 수연을 놓아보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그날 밤 민서는 수연의 어머니 강미영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수연이 친구 정민서예요. 수연이에 대해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강미영은 민서의 전화를 받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연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몸에 멍자국도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민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수연이와 연락이 안 됐는데 오늘 우연히 만나보니 정말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영은 예비역 투스타 시절의 냉정함을 되찾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요. 어떤 멍자국이었나요? 민서가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 미영의 머릿속에는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민서 씨, 고마워요. 앞으로 제가 연락드릴 테니 수연이 상태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부터 미영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 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변호사는 미영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의료 기록, 사진 증거,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하다고 했죠. 미영은 수연이 다니는 병원에 연락해 최근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라서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간호사의 말에서 미영은 수연이 실제로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어요. 타박상과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죠. 다음 단계는 지훈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미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훈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이 사람 전 여자친구들과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은 없었고요. 탐정의 보고에 미영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경찰서에도 상담을 받으러 가야겠어. 미영은 관할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과를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출동하려면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거부하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며 미영은 더욱 치밀한 계획의 필요성을 느꼈죠. 미영은 민서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학교에서도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동료 선생님들도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서의 말에 미영은 학교 관계자들도 협조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수연이 담임 학급 학부모들 중에 아는 분이 있나요? 미영이 물어보자 민서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고등학교 선배가 있어요. 미영은 그 학부모를 통해 수연의 최근 상태에 대한 제3자의 증언도 확보하기로 했죠. 한편으로는 수연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도 준비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집을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옮겼고 필요시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어요. 일단 수연이를 그 집에서 빼내는 게 먼저야.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이때를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추석 연휴에는 지훈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것이고 가족 모임이라는 명분으로 수연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모든 준비가 끝났어. 이제 실행만 남았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민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서 씨, 추석 당일 오후에 수연이 시댁에 있을 거예요. 그때가 기회일 것 같아요. 준비해 주세요. 추석 당일 오후 지훈의 시댁은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 준비를 도우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훈은 거실에서 형들과 화투를 치며 술을 마시고 있었죠. 평소보다 경계심이 느슨해진 상태였습니다. 수연아, 그릇 좀 더 가져와. 시어머니의 지시에 수연이 부엌을 오가던 중 작은 일로 지훈의 눈총을 받았어요. 친척 아이가 수연에게 안겨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지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연아, 애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경솔해 보여. 오후 4시경 거실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화투에서 진 지훈이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패가 이상하잖아. 술에 취한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이 지훈을 진정시키려 다가가자 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너 때문이야. 운이 없어진 것 같아.
지훈이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아무도 쉽게 개입하지 못했어요. 여보, 진정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영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비역 투스타 시절의 냉정함과 결단력이 온몸에 되살아났죠. 오늘이 딸을 구하는 날이다. 미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우는 아직 수연의 팔을 잡고 있었고 수연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그냥 장난이었어요.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수연의 팔을 놓았지만 미영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수연의 팔에 빨갛게 난 손자국, 그녀의 떨리는 몸, 그리고 지훈의 위협적인 눈빛까지. 수연아, 엄마랑 잠깐 밖에 나가자.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훈이 가로막았어요. 추석인데 어디 가시려고요? 가족끼리 함께 있어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딸 데리고 나가는데 내가 뭔데 막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군에서 쌓인 위엄과 권위가 실려 있었죠. 친척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화를 내며 일어서는 순간 미영이 재빠르게 수연을 자신의 뒤로 감쌌어요.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지훈의 주먹이 올라오는 것을 본 미영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예비역 투스타 출신의 몸놀림으로 지훈의 손목을 제압했죠. 으악!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의 관절기는 완벽했어요. 감히 내 딸을 때리고도 또 손을 올리려 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이 미리 요청해둔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들어서자 상황은 급격히 정리되었죠. 미영은 준비해둔 증거들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왔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어요. 의료기록, 사진자료, 목격자 진술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들이 경찰에게 전달되었어요. 지훈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지훈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영의 품에서 수연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으니까. 미영은 딸을 꽉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엄마 집 침실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영이 준비한 증거들 덕분에 지우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수연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지훈을 마지막으로 본 수연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선생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담당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데 어머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사례는 드물어요. 수연은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새삼 느꼈죠. 학교로 복귀한 수연을 동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연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야. 민서는 매주 수연을 만나 안부를 물었어요.
정말 잘했어. 용기 낸 거 말이야.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연은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트라우마 극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상담사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상담을 받으면서 수연은 점차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상황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지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수연이 상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직접 경험한 사람의 조언만큼 값진 것은 없거든요. 상담사의 격려에 수연은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심리 상담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죠. 2년 후 수연은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성보호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수연과 미영은 한강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연이 물어보자 미영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생각하기도 싫어. 하지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잖아. 맞아요. 이제 제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주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상담센터에서 그녀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수연의 경험담과 따뜻한 위로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죠.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나온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수연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외치는 수연의 모습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희망과 용기,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